50,000 watts. Maximum power. Radio Korea. AM 1540. KMPC. Los Angeles. 이서희 진영진의 이슈야 놀자. 오늘 이슈야 놀자 2부에서는 조금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당히 그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계실 거예요. 네. 또 이제 그 행정명령 완화가 시작되면서 슬슬 이제 비즈니스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셔야 되는데 걱정하시는 분들 많죠. 많죠. 네. 그래서 과연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의 삶과 경제 구조는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이 네.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저희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CKP 회계법인 부대표 겸 한국 CKP 충정 세무법인 국제부문 대표님입니다. 변호사이고 경제학 박사이신 최응한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소개하는데 꽤 긴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네. 변호사이시기도 하고 캘리포니아 또 경제학 박사 학위도 가지고 계신데 예. 현재는 그 세무법인 대표로 계세요. 지금 네. 한국에도 있고요. 또 네. 미국에도 지금 세무법인 회사가 있죠. 네, 미국에는 CKP 회계법인이 있고요. 네, 네. 네. 저희가 미국 전역에 사무소가 7개가 있고 네. 한국에 CKP 충정이라는 세무법인이 있는데 네. 거기는 이제 한국에 또 8개 오피스가 있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계시는데 네. 제가 몇 년 전에 그 대학교 동문회에 나갔다가 처음 뵀어요. 근데 네. 연말 모임이라서 네네. 춤을 추셨거든요. 근데 거의 수준급. 아니 또 춤을 잘 추세요? 그거는 흑역사인데 네. 흑역사라니요. 네. 그럼 서로 이렇게 공격하고 물어뜯는 거 좋습니다. 뭐 하나 또 그러면 바로 이제 맛 반격을 하셔도 좋고. 우리 이서희 선생님은 그때 워낙 그 뛰어난 미모를 보여주셔서 저희가 모셨는데 미모뿐만 아니라 되게 그 진행도 잘해주시더라고요. 아하, 그렇군요. 네. 아, 네. 그때는 이제 저는 그 제가 연말 그 동문회 사회를 보러 아, 갔었고요. 그러셨어요. 서울대학교 네네. 상대 동문회 회장님, 신입 회장님이셨어요. 근데 춤을 추는데 네. 와, 저는 지금 그 모든 그 나중에 그 배경을 듣고는 그 궁금한 게 생겼어요. 저처럼 아무 재주 없는 사람은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팔방미인, 재주가 많으면 인생 사는데 좀 더 행복하고 즐거운가요? 아니면 좀 더 피곤한가요? 근데 그런 거를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자기 자신이 재밌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면 도움이 그렇죠.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 행복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제 신조는 네. 궁금한 것도 많고 네, 해보고 네. 싶은 것도 많은 사람이 결국 행복한 사람이다. 네. 사실 그렇잖아요. 나는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다. 네. 얼마나 불행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지. 행복은 욕망에서 출발하는 건지 네. 모르겠어요. 네. 아니 이렇게 하는 일이 많은 분이 얼마 전에 유튜브까지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아, 네. 저희가 재택근무 사실 저희 회계사 변호사는 네. 캘리포니아에서 지정하는 이제 에센셜 서비스에 들어갈 수가 있어서 네, 저희는 네. 사실 이제 출근을 하고 저는 이제 가끔 출근을 하지만 네. 예. 저희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시키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출퇴근 시간이 많이 세이브가 돼요. 네. 그래서 이럴 때 집에 좀 있는 시간이 늘어났을 때 네. 좀 더 이거를 활용해 보자 해서 네. 유튜브 방송을 시작해서 뭐 아직까지는 굉장히 그 부족한 수준이지만 네. 네. 좀 더 노력을 해서 좀 더 프로페셔널하고 네. 네네. 예, 그래서 많이 배우려고 왔습니다. 네. 네. 실제 좋은- 방송에 나와서. 좋은 그 정보들을 네네. 이제 앞으로 우리 대표님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저희가 접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저희 채널은 이제 랩조이, 제 이제 미국 이름을 따서 RAPCHOI를 구글에 치시면 네. 랩조이를 치시면 예. 제 채널이 뜨는데 제가 여태까지 한 거는 비디오가 지금 2개 올라가 있는데요. 하나는 네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상식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당시 뭐 표백제를 주사하면 어떻겠냐 이거 살균제. 이게 나온 이유로 네. 아 이게 상당히 똑똑하신 분들도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이 있구나. 그래서 똑똑한 분들도 자칫하면은 오해하기 쉬운 부분. 네. 어.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문제가
이슈가 많이 될 거지만은 이제 네.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네네.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뭐 PCR 검사가 뭔지, 어허. 유전자 네. 검사가 뭔지, 예. 네. 항체 검사가 뭔지, 네, 네. 엔티젠 검사가 뭔지. 네. 그러니까 뭐 방송에서도 그렇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정리한 게 있고 그다음에 아하. 또 코로나 바이러스 상이 괴롭잖아요. 그래서 예, 예. 제가 착안한 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괴롭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영어를 배우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어. 예를 들어서 예. 그럼 에피데믹이란 말이 있고 뭐 팬데믹이란 말이 있는데 네. 이게 다 그리스 어원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에피라는 거는 위에 있다는 뜻이고 네. 네네. 팬은 전부란 뜻인데 음. 그냥 영어를 배울 때 막 네. 단어를 나열해서 배우는 것보다 네. 네. 이렇게 어원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은 네. 관심도 있고 재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뭐 에피를 시작하는 말, 뭐 에피센터, 네. 뭐 에피더미스, 네. 네. 뭐 에피데믹, 네. 아니면 펜으로 시작하는 뭐 팬데모니움, 팬데믹,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코너를 아하, 만들었고 이런 그 여러 가지의 컨텐츠들을 지금 네. 이제 유튜브로 네, 제작해서 보실 지금 수 올리고 있어요. 계시는 랩초이로요. 네. 중입니다. 우리 최현 네. 대표님이 경제 분야의 전문가일 뿐이 아니라 네. 세상을 보는 이렇게 인문학적 지식이 상당히 깊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이런 경제 상황이나 모든 글로벌의 위기 상황을 좀 통찰력 있게 네. 크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모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장 자, 궁금한 게 이거거든요. 네. 아,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코로나 사태 이후에 네. 네. 어떻게 됩니까? 그 제가요 그 호모데모스 사피엔스 쓴 네네네. 그 유명한 학자 있죠. 예, 유발 유발 하라리가 하라리, 유발 예. 하라리가 얼마 전에 그 파이낸셜지에 글을 쓴 걸 봤어요. 네네네. The World After Corona 네네, Virus.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급하게 결정된 이 모든 것들이 네. 이후에 우리한테 아주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네. 저는 우선 희망적인 메시지를 하나 전달하려고 해요. 네네.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에서도 이제 슬슬 이 록다운을 네네. 네. 리프트업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 숫자들을 보면은 미국이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아니죠. 네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압력도 있고 그래서 아마 오픈업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학자의 어떤 장기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그 외부적인 경제적인 구조적 충격에 의해서 일어난 경제적 위기가 아니라 네. 네. 이런 팬데믹, 그러니까 전염병,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난 사태이기 때문에 네. 그 바이러스를 컨트롤하거나 아니면은 그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 세계 전체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나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해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석유가 고갈됐다. 네. 이거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죠.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그렇죠. 석이 없어졌다.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구조적인 위기가 아니라 네. 이런 팬데믹의 위기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좋아진다.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네. 그 대신 네. 이런 모든 위기가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네네. 네. 그래서 어떤 면으로 이제 우리 사회, 우리 경제가 변화가 될지를 그런 롱텀 측면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제 그 아주 여러 가지 산업의 그 카테고리 중에 어느 쪽은 좀 더 앞으로 전망이 좋고 어느 쪽은 좀 전망이 나빠지고 뭐 이런 변화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예. 단기적인 위너 루저가 있고 네, 단기적으로 뭐 주가가 오르는 회사, 주가가 떨어지는 회사가 있을 거고 네. 네. 롱텀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예. 롱텀으로 더 뜨는 회사들이나 어떤 산업이 있고 네. 예. 네. 가라앉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단기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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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태가 해결이 되거나 가라앉게 되면은 다시 원상복귀 될 거거든요. 예를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음. 항공산업 네네. 지금 뭐 굉장히 타격이 위기에 있고 네.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항공산업인데 크죠. 그렇죠. 그 항공산업은 앞으로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가라앉는다고 한다면 네. 네.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비행기를 타는 거에 대한 디맨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거는 쇼텀 변화예요. 예를 들어서. 어. 예. 그 다음에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집값이 어떻게 되느냐. 네. 요거는 네. 숏텀도 있고 롱텀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집값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먼저 잠깐 해볼게요. 네, 네네. 집값이 떨어지게 지금 볼 수 있는 요건이 뭐가 있냐면은 경기가 그냥 나빠지면 네. 경기가 나빠지고 실업자들이 많이 발생하면은 모기지 페이먼트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부가 도와주지 않고 어떤 다른 그런 구제 대책이 없으면 네. 당연히 집들이 매물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집값이 떨어지겠죠. 네, 네. 네. 그다음에 새 집을 사겠다는 사람도 줄어들겠죠. 지금. 그렇죠. 지금 자기가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불안한 입장에서 그 집에 투자하기가 되게 두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 집에 대한 수요는 떨어지고 그다음에 현재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페이먼트를 못해서 집이 시장에 나오고 네. 이런 효과는 당연히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떨어진다고 모든 사람이 봐요. 네, 네네. 네. 근데 이제 경제학자나 아니면 이런 부동산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전망을 할 때는 네.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조금 떨어졌다가 올해 안으로 회복될 거다. 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패시미스틱하게 비관적으로 보더라도 한 1, 2년 내면은 네. 집값이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봐요. 네. 자, 네. 그러면은 네. 그런 단기적으로 볼 때 굉장히 단순하게 봤을 때 사람들이 지금 페이할 돈이 없어서 몰게지를 페이 못해서 집값이 떨어지거나 이래서 단기적으로 투자가 줄어들거나 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네. 롱텀 효과가 아닌데 네, 네. 더 큰 롱텀 효과는 뭐냐 하면은 네. 이거는 리모트 워킹. 네. 그렇죠? 네. 아니면은 이제 그러니까 재택근무. 네. 이게 트렌드가 더 커진다. 이렇게 되면은 네. 그거는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 그렇고 모든 나라에서 지금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면은 이런 트렌드로 가고 있었어요, 이미. 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나 미래학자들은 앞으로는 이런 직장에 출근해서 뭐 네. 1시간씩 차를 타고 출근해서 한 군데 모여서 일하고 이런 거는 점차적으로 줄어들 거라고 줄어들겠죠. 이미 다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네. 이번 네. 기회로 이제 확인이 좀 어느 정도 네, 됐다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그렇게 생활의 할 수 변화가. 있다는 것도 확인된 거고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 큰 오피스 스페이스를 빌려서 네. 거기다 네. 가구를 놓고 냉방도 해야 되고 네. 유틸리티도 페이하면서 네. 퍼니처까지 사가지고 사람들을 일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죠. 자기 집에서 일하면 자기 네. 집 에어컨 틀어놓고 그렇죠. 자기 집 의자에 앉아가지고 네. 커피도 줄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도 세이빙이 많이 되잖아요. 이번에 이제 경험을 한 거죠. 이게 그렇죠. 훨씬 좋구나. 이게 네. 더 낫구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네. 네, 네. 또 나쁜 점도 있고 네. 어떤 면에서는 뭐 직장에 따라서는 당연히 서비스 업종이라든가 식당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커스터머를 직접 얼굴을 대면하면서 일해야 되는 직업은 리모트이 어렵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렇지만은 사무직 네.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사람 중에서도 집에서 일 보니까 너무 편하다. 특히 네. 여자분들. 네, 네. 여자분들이 당연히 집에 가사를 한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저도 집에서 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거를 밝혀놓고 저 집에서 설거지도 많이 하고 청소도 많이 하고 네, 네. 네, 하고 있어요. 그거 네. 밝혀놓고 네, 네. 저는 절대로 네. 여자기 때문에 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네. 네네. 뭐 어떤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집에서 일한 게 편하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되니까 네. 이런 부분은 구조적인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긴다고 네. 봐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집값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이제 오히려 회사가 없어지고 그렇죠. 그렇죠? 큰 오피스 스페이스는 없어지고 오히려 그 집에 이 워킹 오피스, 홈 오피스를 만들어 놓고 네.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네. 또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대도시 중심으로 지금 다 모여 있잖아요. 왜냐하면 네. 직장들이 다 대도시에 있기 때문에 네. 대도시나 아니면 대도시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곳에 살아야만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리모트 워킹이 활성화가 되면은 이론적으로는 세계 어디에서 살든지 네. 네. 상관이 없잖아요. 네. 요새 저도 굉장히 한국에 있을 때도 잘 보지 않았던 한국 프로야구를 요즘 ESPN에서 한다고 해서 맞습니다. 보고 있는데 보면은 네. 중계하는 미국 사람들은 미국에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도 같은 ESPN 스튜디오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해설하는 사람은 자기 집에 있고 네. 그 아나운서는 또 다른 데 있어요. 네. 네. 그다음에 게스트로 온 사람들도 다 줌으로 들어와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야구 경기는 한국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잘 결합이 돼 가지고 네. 네.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은 네. 이 롱텀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진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대도시에 집중돼 있던 거주지가 훨씬 더 현재보다는 자율화되는 확대된다. 트렌드가 빨리 올 거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값을 플래닝할 때 네. 네. 예를 들어 가지고 LA 다운타운 가까운데 어느 정도 네. 뭐 1시간 내에 네. 이 출퇴근 거리에 네.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네네. 의미가 큰 없을 수가 의미가 있고 없어졌죠. 네네. 두세 시간 떨어져 있어도 더 좋은 집이 있고 자기 마음에 드는 집에 있으면 그렇죠. 그렇죠. 거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아하. 네, 네. 예, 그럼 네. 집값이 전반적으로 올라오고 내려가는 것보다 네. 대도시 중심보다 조금 쾌적한 환경. 평균화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음. 집값의 차이가 커지지 않고 오히려 폭이 줄어들겠네요. 그럴 수도 네.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택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살기는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오피스 아. 빌딩에 투자할 거냐, 네. 네. 사람들이 살기 좋아하는 쾌적한 집에 투자할 거냐를 네. 생각해봤을 때 네. 네. 롱텀 트렌드는 네. 오히려 오피스 스페이스가 더 좋다. 디맨드가 떨어진다고 보는 게 맞는 그렇겠죠. 거죠. 그렇겠죠. 자, 네. 그렇 여러모로 어, 상업용 부동산은 건물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좀 거죠. 부정적인 네. 얘기들이 많이 있나 봐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지금 그 진영지 씨 웹 네. 같은 거 만들 때요. 네네. 그 워드프레스라고 네. 그 웹 그 오픈 소스로 개발하는 음. 그 오러메릭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전 세계 한 70여 개 국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국가인데 네. 단 하나의 사무실도 없고 헤드쿼터도 없습니다. 네네. 네, 지금 기업 가치가 30억 달러 정도 되는데 네네. 이렇게 비대면 접촉으로 음. 충분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점점점 확대되다 보면 네네. 아무래도 기존의 비즈니스의 방식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네. 뭐 말씀하신 워드프레스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좋은 오픈 소스 기반이지만 네. 지금 사실 아마존을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회사로 주목되고 있는 회사가 쇼피파이라는 회사가 네. 지금 네. 굉장히 이제 좀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주가도 연일 사상 최고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저 대부분의 자산 가치가 탑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 다 비대면 접촉으로 기업이 막 성장하고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노 컨택이나 로우 네. 컨택에 네. 대한 그러면 회사들이 많이 이제 성장할 거죠. 네. 그렇다면 이런 식의 비즈니스 환경이 바뀌다 보면 기존의 일반적인 비즈니스도 거기 트렌드에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따라가게 돼 있고 네. 이미 아마존이나 특히 월마트는 이 오프라인 판매량과 네, 온라인 네. 판매량을 비교하면 뭐 지금이야 당연히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판매량이 훨씬 많이 늘었거든요. 늘었죠. 당연히. 네. 네네. 그러니까 아마존은 원래부터 늘어났기 때문에 요새 뭐 제이크루라는 유명한 이제 미국 우리 백화점이 이제 도산을 파산 했는데 실천했죠. 이제 그 회사를 닫았는데 네. 그 트렌드는 이 코로나 에피데믹이랑 전혀 상관없이 이미 진행되고 있던 거예요. 네. 아하. 예, 그러니까 어떤 유통업 중에서 아마존 같이 온라인 유통업을 위주로 하는 데들이 예. 오프라인 유통업을 다 이기고 있었던 거죠 이미. 네. 네. 그런데 이 코로나 에피데믹이 생기면서 아마존 같은 그런 말씀하신 이 비대면 판매 방식을 주장하는 그런 모델들을 가진 회사들이 네. 훨씬 더 빨리 커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네. 트렌드는 아마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리테일, 그러니까 네. 소매업, 네. 그다음에 홀세일 이런 그 중개업 이런 네. 것들은 네. 이미 진행되고 있던 트렌드가 더 신속하게 진행돼서 네, 네. 많이 합쳐지거나 네.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요. 그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멀쩡하던 기업이 도산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뭔가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하향세였던 기업의 가속화되는 도산을 거죠. 빨리 앞당겼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요.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 여태까지 경제부양책이나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아남았던 기업들이 지금 기업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많잖아요. 특히 중국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문제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빵빵빵 터져갖고 기업의 부실이 여실히 드러난다면 그 치즈 슬라이스라고 하죠. 치즈 슬라이스처럼 점점 우리 생활 속에서도 직업도 잃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악화되는 이런 장기적인 침체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는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보는데요. 네네. 우선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스페니쉬 플루 사태랑 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잠깐 비교해 보면요. 네, 네. 대단했죠. 스페인 그 독감. 스페인 네. 독감도 네. 상당한 사망자가 굉장히 그렇죠. 컸죠. 네. 1차 세계 대전에서 죽은 사람보다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았잖아요. 네. 예, 네. 통계에 의하면 네. 1918년, 1919년 사이에 네.
이 스페니쉬 플루에 감염된 사람이 5억 명이고 그 네, 당시 네. 인구가 15억 정도밖에 안 됐을 때니까 네. 그 전 세계 얼마나 많은 3분의 사람이- 1의 그렇죠. 인구가 감염이 된 거예요. 예. 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감염되고 아, 대단했죠. 5천만 명이 죽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다행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컨트롤이 된다면은 그래도 희생자가 많이 있었겠지만은 이 스페니쉬 플루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미국에서만 해도 뭐 한 70만 명 가량이 죽었다고 하니까 예. 굉장히 임팩트가 큰 거였는데 네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경제학자들 중에서 그거를 비교 분석해 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스페니쉬 플루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고 감염되고 했는데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됐는가? 근데 경제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당연히 뭐 회사들이 망하고 업소들이 망한 거는 당연히 있었는데 네. 전체 인더스트리로 볼 때는 금방 회복을 했어요. 아. 그리고 오히려 뭐 불행한 일이지만 네. 사람들이 많이 죽다 보니까 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져서 오히려 실질 임금이 올라갔어요. 아하. 스페니쉬 플루 다음에. 그래요. 예. 근데 스페니쉬 플루는 이 코비드랑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스페니쉬 플루가 이 큰 영향을 미쳤기 강했었고요. 때문에 네네.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 가지고 호텔 네. 그다음에 크루즈요. 크루즈 네. 여행에 관련된 거는 뭐 당연히 다 지금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 네. 항공산업 다 마찬가지인데 그다음에 자동차 포드 뭐 GM 난리 났죠. 네. 근데 그게 어떤 구조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사람이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줄어든 거예요. 네.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해결이 된다면 네. 그런 수요나 그런 산업들은 돌아와요.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제의 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게 네. 해결되면 경제에는 크게 그렇게 큰 타격을 주진 않는 그럼 우리가 거예요. 이제 네. 일반적으로 우리 한인타운에 있는 우리 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무슨 저 물건을 파시기도 하고 그 요식업을 하시기도 하고 이분들은 그럼 어떤 준비를 하면 좀 미래에 대비를 할 수 있는 길일까요? 근데 이게 불행한 게요. 예.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니쉬 플루도 많은 회사들이나 업소들은 이제 망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냥 경제학자는 어떻게 보면은 악랄하게 큰 숫자만 보니까 네. 그 안에 있는 분들의 어떤 고통 같은 거는 큰 뭐, 숫자는 못 모르죠. 보잖아요. 지금 아까 그렇죠. 이제 사실 그 네. 리모트로 네.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재택근무가 할 수 있는 분들의 계층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을 대면해야 하는 계층도 있고요. 또 한 가지 계층이 잊혀진 계층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번 사실 사태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은 사실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렇죠. 네. 스테이 앳 홈 할 홈이 없고 그렇죠. 음. 20초 집에 동안 있어야 되는 직업도 없고 이런 분들은 정말 물을 크죠. 사용해서 손을 씻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네. 이렇게 큰 트렌드를 말씀드릴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는 개개인들이나 네. 어떤 개별적인 업체들은 좀 다를 수 고통이 있어요.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방송을 하지만 그런 네. 분들의 고통이 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아니고 네. 저희도 네.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만 네. 네. 아까 말씀 여쭤본 것 중에서 지금은 이제 버티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쵸? 결국은 없어질 거니까 뭐 사막에 물이 없을 때나 마찬가지예요. 네. 사막에 물이 없으면은 살아남아야죠. 어떻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살아남아서 사막을 벗어나면은 이제 네. 물이 있는데 가면은 살아날 네. 수가 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안타깝지만은 어떻게든 잘 버티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회에 힘드시겠지만은 이 롱텀 트렌드가 가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은 또 움직이셔야 될 거예요. 네. 네. 근데 뭐 제가 볼 때 뭐 요식업이나 이런 거는 결국은 돌아오게 돼 있죠. 돼 있고. 결국은. 네네. 네. 네. 근데 지금 아까 좋은 말씀 이제 해주셨는데 이
미국 전체에서 재택근무로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 중에 30%가 안 된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말은 재택근무 좋지만 네. 실질적으로 전화를 업종상 못하는 분도 있고, 그렇죠. 네, 네. 네.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런 뭐 집이라든가 아니면 집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컴퓨터나 이런 시스템이 없는 분들은 네. 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 국가별로 비교해 볼 때 네. 요새 아까 ESPN에서 한국 프로야구 예. 제가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서도 잘 안 봤는데 네. 미국에서 ESPN에서 한다니까 신기해가지고 어. 새벽에 일어나서 보고 글쎄 말이에요. 있는데 글쎄 말이에요. 예, 굉장히 네.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한국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코비드 사태를 어느 정도 남들보다 빨리 투명하게 예. 그 컨트롤을 한 네. 결과잖아요. 예, 네, 예. 네. 또 그런 면에서 음. 한국이 재테크가 아니라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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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건, 그 다음에 이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 이런 네. 것들도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어떤 산업의 지각 변동은 아까 말씀 조금 드렸는데 네. 국가 위치, 네. 네. 국가 지위의 어떤 변동 네. 이런 면에서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지만 네. 네. 결론이 난 게 뭐냐면은 아무리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고 금융업이 발달하고 해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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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큰 쇼크가 왔을 때 네. 네. 제조업 베이스가 없는 나라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공급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네. 뭐 아무리 자기네들이 네. IT가 발달돼 있고 서비스 산업이 발달돼 있고 3차 산업이 발달돼 있다고 하더라도 제조업이 마스크를 못 만들면은 소용이 없는 사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중국은 그런 면에서 제조업 발달했는데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네. 이런 서비스 산업의 기반, IT 산업, 4차 산업으로도 나가면서 제조 기반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으면서 코로나 사태를 잘 해결한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이죠. 한국. 그러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 네. 이 한국은 네. 이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동안에도 그렇고 해결되면 지금도 뭐 세계 경제권으로 경제적 위치로 따지면 뭐 세계 12, 11이 되는 나라지만 네. 네네. 앞으로 그 한국의 위치는 훨씬 더 많이 격상될 거다. 그렇죠. 그런 네. 의미에서 네. 그 사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네, 됐습니다, 마지막 이제. 질문 드릴게요. 그 중국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대중 무역 전쟁을 벌였을 때 그때 우리가 아유 중간 선거용이다라고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겪어보니까 지금 그 중국에서부터 시작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전 세계적인 글로벌 생산 체인, 밸류 체인의 문제가 딱 제동이 걸리니까 우리가 뭐 휴지 없고 뭐 없고 엄청난 고통을 겪는 거죠. 너무 전 세계 28%의 생산을 중국한테 너무 편중돼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요번에 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타격을 받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중국에 있는 생산 공장 등이 많이 외부로 빠져나오면서 지금 대체할 수 있는 게 멕시코, 인도, ASEAN 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전 세계적인 경제 구조라든가 생산 구조에 변동이 있을까요? 네, 좋은 포인트신데 네. 요즘 언쇼어링이라고 말을 많이 써요. 네. 그러니까 언쇼어가 자기네 해안 안에 집어넣는다는 거니까 외국에 있는 공장들을 네. 자국으로 끌어오겠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이죠. 정치죠. 근데 네. 미국 자체의 공장을 늘리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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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멕시코랑 미국이랑 티격태격 하고 있지만 네. 결국 미국이 언쇼어링을 한다 그러면은 네. 생산 시설 중국이나 아니면 동남아에 있는 생산 시설이 멕시코로 올 가능성이 많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네, 뭐 국가별로 어느 나라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어떤 좀 그 투자가 될 대상인가를 볼 때 네. 멕시코도 네. 네. 멕시코는 충분한 미국이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네. 뭐 지금 이제 나프타 대신에 이제 US 멕시코 어그리먼트 새로 생겼고 네. 네. 나름 미국한테 유리하게 많이 해놨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멕시코에서
미국의 제조업을 이제 다시 한번 부흥시키려는 노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멕시코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멕시코에. 멕시코 가신다는 분 많으세요 지금? 네, 비즈니스 하러 멕시코가 가시는 지금 분? 가장 유력해요. 네, 네, 네. 네. 근데 멕시코하고 그 인도도 약간의 그 문제점들을 갖고 있어서요. 그 왜 요즘에 ASEAN이라고 해서 동남아시아의 10개 네. 국가들 연합체 거기가 지금 되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저는 되게 그 좋게 생각하는 게 한국이요 발빠르게 이 국가 연합체하고 신남방 정책을 미리 체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중국으로부터 생산 체계가 동남아시아로 이전이 된다면 한국이 거기에 특수를 상당히 노릴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습니다. 네, 네. 한국이 뭐 문재인 정부 들어온 이후에 네. 신남방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세안과 관계를 분독했는데 네네. 재밌는 거는 이제 베트남이 있어요. 네, 네, 네. 베트남에 한국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네, 예, 네. 예. 근데 최근에 한국이랑 베트남이 좀 그래요.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요. 그러게요. 최근에 그런 뉴스가 좀 많이 나왔죠. 네. 네. 그래서 그게 좀 변수인데 네. 뭐 베트남에만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네. 네.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베트남이 항복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게요. 네. 지금 베트남이 오히려 일본이랑 굉장히 네. 친한 것처럼 네.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베트남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뭐 한국이 방역을 잘했다고 하는데 베트남은 통계상으로는 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자가 한 명도 없어요. 음.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신기하네요. 왜냐하면은 뭐 10명이 죽었다 그러면 잘했구나 하는데 네네. 한 명도 안 없다고 죽었다고 하면 하면 뭔가 이상하잖아, 이상하네요. 의문이 드네요. 그래서 저희가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네네. 시간은 이제 훨씬 네, 더 초과를 네, 네. 했고요. 네. 자, 뭐 이제 여러분들 좀 이제 앞으로 이제 급반등할 주식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실까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네, 오늘 시간이 부족할 만큼 할 얘기가 더 많습니다. 그래도 아쉽지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요, CKP 회계법인 부대표 겸 한국의 CKP 충정 세무법인 국제부문 대표님입니다. 변호사 겸 경제학 박사 최영환 대표님. 또 유튜브로 만나보시려면 네. 랩초이를 검색하시면 많은 정보를 또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조만간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해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네, 오늘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